기본 문제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도 앞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가와 나의 입장이 어떤 윤리학의 입장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가 제시문에 보면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의 근간이 되는 도덕 원리라고 되어 있죠. 도덕 원리나 인간의 성품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문제의 해결과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윤리학을 우리는 이론 규범 윤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칸트의 윤리학 또는 뭐 공리주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칸트와 공리주의. 자, 그리고 밑에 나오는 문제의 해결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 어떠한 문제를 도덕적 원리를 적용해서 실천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 이러한 윤리를 우리는 실천 규범 윤리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실천규범 윤리와 이론규범 윤리가 한 문제에서 각각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실천규범 윤리와 이론규범 윤리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큰 틀에서, 큰 범주에서 규범 윤리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도 무방합니다. 자, 나 제시문을 읽어보면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모두 나왔습니다. 도덕적 의미,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인 언어,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쌤이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도덕적인 평가라든지 판단을 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 예를 들어서 옳다, 또는 그르다, 또는 선하다, 또는 악하다. 와 같은 이러한 용어들을 우리는 도덕적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덕적인 언어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옳다라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래서 쌤이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했었지만, 우리나라 말에서, 우리나라의 언어에서 옳다라는 말의 어원은 오른쪽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오른쪽이라는 말에서 옳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체로 사람들은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손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좀 방해되지 않고 비슷하게 행동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과 유사하게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라고 우리는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하고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게 바로 메타윤리학의 주된 연구 주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메타윤리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메타윤리의 또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는 도덕적인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도 있고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옳다 또는 그르다 또는 착하다, 악하다 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평가를 해내는 그 추론의 과정이 과연 정당한가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메타윤리학에서 추구하는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 검증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모색한다라는 것. 이 나 제시문은 실제로 아주 짧은 제시문이지만 이 나 제시문 안에는 그 메타윤리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어떤 주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도덕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 두 번째,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이라는 것은 윤리학이라는 학문이 학문으로서 성립이 가능한가? 쌤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메타라는 말은 초월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윤리학의 범주 안에서 윤리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윤리학보다 좀 더 넓은 범주에서 그래서 윤리학보다 높은 차원에서 윤리학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과연 학문으로서 성립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메타윤리학의 주된
탐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를 살펴보면 1번부터 가는 현실의 도덕적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맞는 말이죠. 도덕적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실제로 제시문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가 제시문 마지막 줄에 보면 도덕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선택지를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3 정도가 된다면 이건 외워줘야 되겠죠. 자, 2번에 보면 가는 도덕적 정당화를 위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맞습니다. 여기에서도 도덕적인 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 또는 이러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앞서 얘기했던 칸트와 공리주의의 어떤 윤리 이론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은 맞는 거고요. 자, 3번에 나는 도덕적 용어의 개념 분석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단지 이 제시문에 나왔던 도덕적 언어라는 말을 도덕적 용어라는 말로 패러페이징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에서도 충분히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언어가 곧 도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4번 나는 도덕적 관행의 가치 중립적 서술을 목적으로 한다. 뭔가 생소한 선택지가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행이라는 것, 그리고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서술한다라는 마지막 이 핵심적인 키워드를 통해서 이 4번이 규범윤리도 아니고 메타윤리도 아닌 기술윤리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서술한다라는 말, 기술윤리에서 말한 이 기술이 서술이랑 같은 뜻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서술한다, 기술한다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 묘사한다 또는 설명한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 중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메타윤리학이 아니라 기술윤리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5번에 가는 나와 달리 도덕 규범의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당위를 강조한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당위라는 말, 당위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무엇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해야 한다. 무엇 해야 한다라는 말인데 결국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저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우리는 이러한 당위라는 것 또는 여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가치라는 개념을 포함시켜서 전부 다 도덕 규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번은 규범 윤리에 대한 설명. 그렇기 때문에 가는 나와 달리라는 주어가 이 조건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